우상훈 원내대표의 모두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저로 퇴거한 이후에 전국은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11시에 후보들 공명선거 협약식이 있고요. 또 2시에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3시에는 우리 대선 공약 개발을 위한 의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아직 확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일정을 정해주는 문제는 각 정치 세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략 5월 9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과 일정을 확정해주는 것 차이가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황교안 총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대선 일정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는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례 회동을 결정하고 3월 국회 일정을 재확인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주의 의제는 3월 중에 처리할 개혁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준비해 오기로 했고 그 준비를 위해서 각 당 수석 부대표 간 회동, 또 필요한 상임위는 4+4 회동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탄핵 이후의 국회의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법 개정, 공수처법 개정, 방송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각 당은 이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은 재벌 개혁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재벌의 로비를 받아서 만약 통과를 막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런 국회의원부터 저는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국가적 이 헌정사의 비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과제를 등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개혁 입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극우 수구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거짓 사실들을 유포해서 이 수구 보수 세력을 다시 재결집하는 것으로 향후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 이 친박 진영과 동거하고 있는 어정쩡한 정치인들도 저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과 함께 할 거냐, 결별할 거냐를 결단할 때가 됐답니다.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습니다. 친박 진영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동거해도 되지만 저렇게 극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같은 당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의 노선에 동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폭력 집회의 과정에서 3분의 시민이 숨지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당시 그 집회를 주도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수배해서 끝까지 체포해서 징역형에 선포했던 검찰이 왜 이 폭력 집회의 주도자들은 가만 놔둡니까? 폭력을 선동하고 사람을 숨지게 했던 이 주최 측에 대해서 왜 놔둡니까? 이렇게 해서 형평성이 있습니까?
노동자체가 주도하면 극렬하게 탄압하면서 왜 이 친박단체의 집회는 가만 놔둡니까? 사람까지 다쳤는데. 저는 형평성 있게 이들 단체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폭력을 사주하거나 폭력에 표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탄핵에 불복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 이야기를 준다. 정말 진실은 밝혀주겠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오히려 진실을 가리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신이 진실을 밝히지 않아서 탄핵되죠. 이를 정녕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진실이야말로 무능과 부패입니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실체가 계속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무능의 결정판은 사드 무능입니다. 사드 무능이야말로 안보 무능, 외교 무능, 나아가 경제 무능까지 합쳐진 그야말로 종합판입니다. 사드 배치 하나로 우리 안보가 지켜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핵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까지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교 25주년이 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무능에 빠져서 한미동맹도 또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도 흔들어 놓더니 이것을 놓고 이제는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그런 외교 무능에 빠져든 것입니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대응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보 무능과 외교 무능과 함께 이어진 경제 무능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라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기를 당부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실패가 아니다. 단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양극화 심해졌고 가계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임기 초반 내세웠던 474 비슷비슷해서요. 474 비전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창조 경제는 이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16일이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344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르는데 이자 부담은 9조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되면 가계빚 상황이 더욱 상황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 위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다중채무, 저신용자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특히 음식, 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한 금리에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 목표를 다소 못 이뤘을 뿐이다라고 자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챙기고 가계부채 대책 철저히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위원회가 아니죠. 원내에서 대선 공약을 다루는 워크숍을 합니다. 국회의원 워크숍을 합니다. 그동안 정책위에서는 대선 공약 TF를 작년 말부터 가동해서 공약 개발을 해왔고, 또 연구원에서도 빅 퀘스천 23개 과제를 연구해서 그것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소속 의원들의 검토와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붕괴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새 시대를 열어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현안 발언을 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은 한마디로 황교안 룰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당 대선 룰에 왈가불가할 일은 아니지만 전국 관리와 대선 관리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감독을 선수 차출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염치 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불행을 야기한 정당이 고난 대행도 모자라 고난 대대행이라도 만드는 기록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은 친박 비박을 넘어 삼성 동계라는 새로운 계파 등장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계파 청산 코스프레에 몰두하더니 결국 대통령 탄핵에도 반석은커녕 기어코 새로운 계파를 창조해내는 자유한국당의 민낯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새롭게 삼성동계를 선언하신 김진태 법사위 간사에게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 호위무사 노릇을 하시려면 법사위 간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김진태 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물론 스스로 박 전 대통령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 또한 다가오는 3월 국회에서 또다시 김진태 의원이 법안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시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이 자행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번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기록물들을 누가 먼저 손대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면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청와대가 진실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PC는 물론 업무용 핸드폰에 이르는 증거물들을 검찰 압수수색까지 온전하게 보관하는 것만이 청와대가 범죄 증거인멸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대통령 기록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황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나선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은폐하려는 일말의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